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원래 맞벌이였는데 지금은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와 시댁 식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변해버린 남편 때문에 제 삶 또한 정말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였고 성격도 많이 소심한 편이어서 성인이 돼서도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학교 생활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아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놀림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 따돌림은 당연시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격도 더욱더 소심하게 변한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은 예전에 비해 많이 밝아진 상태입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만큼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제 나이는 31살이며 남편은 40살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편이죠. 만나게 된 계기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자주 찾아오시던 단골 손님으로 처음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게 되니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면서 나중에는 대놓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고민 끝에 연인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나이가 많다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아빠 같은 사람을 좋아했는데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그리움을 품고 살았던 저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나마 찾고 싶었나 봅니다.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저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지금의 남편이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애할 때는 저의 모든 걸 다 이해해주며 불쌍한 시선으로 항상 봐줬고 그런 동정이 좋지만은 않았으나 관심이라 생각하고 좋게 넘어갔네요. 그렇게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고 제가 고아라는 사실의 말을 듣자 시부모님의 놀란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 왔을 때의 시선과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의 시선은 180도 바뀌어버렸죠. 그래도 착한 분들이셔서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고 저와 꼭 결혼하고 싶다며 굳은 의지로 시부모님을 끝내 설득하였고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된 후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항상 못난 아들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가진 거 하나 없는 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오로지 사랑으로 모든 걸 베풀며 감싸주셨습니다. 인생의 제 2막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점이었네요. 그런데 결혼 생활에 있어 남편은 점점 변해갔고 자주 다투게 되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항상 싸울 때면 고아라는 꼬리표가 따라오면서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게 했죠. 요즘 회사 일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지 마세요. 몸도 좋지 않으면서 걱정되잖아요. 남자들의 사회생활을 왜 네가 걱정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해. 고아라고 들여와줬더니 배워먹지도 못한 게 어디서 지금 남편을 가르쳐드려는 거야? 해장 좀 하게 뭐 좀 만들어 오기나 해. 대충 이런 식이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저에게 막대했고 항상 고아라는 말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죠. 결혼 생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와 주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고 엄마의 품을 느껴본 적 없었던 저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시어머니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우리 딸이라며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셨고 밖에서 어머님과 데이트하며 결혼생활 스트레스 다 날렸습니다. 남편은 한두 번 시작하던 게 이제는 무뎌졌는지 매일같이 저에게 더욱더 심하게 막대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힘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답답하니 주말에 바람 좀 쐬러 가자는 말에 저희는 가평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차 안의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걸 금세 눈치채고 저에게 뭔 일이냐며 물어보셨지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 일 없다면서 괜찮다는 말로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저에게 대하는 남편의 태도가 많이 거슬리셨는지 저희를 묵묵히 지켜보셨고 저녁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너무 피곤해 잠시 눈을 좀 붙였는데 그걸 본 남편이 화를 내며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지금 남편은 운전하고 있는데 너는 천 자고 있냐? 내가 피곤하지 않게 말이라도 걸어주던가 아니면 입에 뭐라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나 예전이나 항상 보면 너만 생각하는 것 같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음료수 좀 꺼내봐.
미안해요. 제가 요즘에 너무 졸음이 많이 쏟아져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말았네요. 너는 항상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냐? 내 속이 답답해 터질 것 같다. 이런 기분으로 너랑 같이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여기서 당장 내려서 택시 타고 오던지 걸어오던지 알아서 해. 빨리 내려.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뭐라고? 지금 너 뭐라고 했냐? 너 왜 가만히 있는 우리 딸한테 화내는 건데? 이놈이 보자 하니깐 지금 얘가 뭘 잘못한 건데? 피곤하면 눈도 좀 붙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지금 내리라고?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결혼해준 것도 감사하다고 매일 절에도 모자랄 판에 아주 배가 불러서는 너 같은 놈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다. 고마운 줄도 모르는 놈. 너나 당장 내려서 택시 타고 와라. 얘야, 너 운전할 줄 알지? 네가 운전대 잡아라. 당장 안 내려?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남편 또한 당황했고 뒷자리에서 난리치더니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의 머리를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진정하지 않던 시어머니 때문에 결국 남편은 갓길로 차를 세웠고 차가 멈추자마자 바로 내리시더니 운전석으로 가셔서는 문을 열고 남편 끌어내렸습니다. 왜 그러냐고 절대 내리지 않으려 하던 남편은 있는 힘껏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힘에 차에서 털퍼덕 하는 소리와 함께 땅으로 꼬꾸라졌고 뭐 하는 거냐고 신경질 부리는 남편을 밀치면서 아주 대먹지 못한 놈이라며 택시 타고 오라고 차에 있던 지갑을 던져주고는 저보고 운전석에 앉으라 말했고 남편은 그냥 가면 가만 안 둔다고 고래고래 소리치자 시어머니께서 더욱더 화를 내며 남편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결국 어머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운전해서 집까지 오게 되었네요. 시어머니께서도 순간적으로 많이 흥분하셨는지 머리를 붙잡으시곤 끙끙거리시며 오늘은 저희 집에서 자고 간다며 안방에 들어가 잠시 누우셨습니다. 1시간 뒤에 남편이 들어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엄청나게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가 감히 나를 버리고 차를 몰고 가? 내가 너한테 면허를 따게 해준 게 잘못이지. 술 먹고 대리비 아까워서 운전시켜 먹으려 한 건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나 버리고 운전해서 가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지?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끝장? 이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대리비 아까워서 운전을 시켜 먹겠다고? 얘가 너 기사냐? 내가 오늘 여기에서 왜 자고 간다고 한 줄 아냐? 너의 그런 개차방 같은 성격이 걱정돼서 도저히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이건 뭐 생각이 전혀 빗나가지 않았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것 같다. 얘야, 당장 이혼해라. 이런 놈이랑 같이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지 분수도 모르는 머저리 같은 놈. 당장 안 나가? 어머니,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어서 집에 들어가세요. 이 문제는 저희 부부 문제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집에 갈 것 같냐?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다. 얘야, 너 결혼 생활 내내 이러고 살았니? 이런 문제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진작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진짜 못된 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따라다니고 네가 결혼하자고 해놓고 하나뿐인 네 와이프를 막대해? 이 상황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당장 너희 아버지한테 전화할 거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신 어머님께서 아버님께 전화하려고 하자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어머님 손을 잡으며 말리자 이럴 필요 없다며 위자료 보상 다 해줄 테니까 그냥 너 살던 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시며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행복해도 모자랄 시간들 내가 잘못 키운 못난 아들 너에게 줘서 미안하다며 못난 어미가 대신 용서를 빌겠다고 말을 하시더니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돌발 행동에 남편 또한 당황했고 저는 이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째려봤습니다. 어머님의 눈물로 인해 상황 종결되었고 침묵만 흐르는 집에서 분위기 전환시키려고 나가서 외식하자고 남편에게 말했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도 이런 분위기가 싫었는지 바로 준비해서 먼저 나갔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면서 어머님 팔짱을 끼고 같이 나갔네요. 남편은 갈빗집 가자는 말에 저희는 묵묵히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는 순간 좌우도 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며 건너편에 있는 갈빗집으로 향하는 남편에게 빠르게 돌진하는 차가 다가왔고 그걸 본 남편은 너무 놀랐는지 몸이 경직이 돼서 피하지 못하자 그 모습을 보곤 저도 모르게 어머님과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면서 남편을 밀쳤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는 저를 쳐다보고 있는 저희 가족,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남편이었습니다. 메아리가 치는 듯한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렸고 어머님께서 제가 깨어났다며 간호사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의사 선생님의 말에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네요. 제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졸음이 쏟아졌고 눈이 감기게 되었던 거죠. 그걸 뒤늦게 알았던 남편은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아내면서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괜찮아질 거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가 제발 무사하기만 바란다며 하늘에 기도했고 우선 산모의 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몸이 빠르게 완쾌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모두 다했습니다. 다행히 뱃속에 있던 아이는 무사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인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오른쪽 팔과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었고 더 큰 상황이 오지 않은 건 하늘이 도와준 것 같다며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안심시켜 줬습니다. 제 몸은 점점 좋아지는 걸 느꼈고 뱃속의 아이 또한 문제없이 잘 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저와 함께 해주셨고 남편은 퇴근 후 저를 보러 달려왔습니다. 매일같이 전에 있던 자기의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했고 저는 모두 잊을 수 있으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말했습니다. 고아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정말 잘 키우고 싶다고 말했네요.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저는 또 믿으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 제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고 있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가보면 안다는 말을 하면서 웃으면서 도착한 곳은 전원주택 앞이었습니다. 차가 멈추자 현관에서 달려오신 분은 어머님과 아버님이었고 저는 당황해서 여긴 어디냐고 물어보니 남편 집과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 처분하고 함께 살 곳을 몇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마련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님이 옆에서 도와줘야 해서 내린 결정이니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며 저를 안아주셨네요. 그렇게 지금 한 식구 더 늘어 100일 된 건강한 아들과 함께 온 가족 모두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고아로 살아온 인생, 이제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이대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 후회는 없습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행복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꽃피는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고 좋은 날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